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왜? 이 이더리움 코인의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기 때문이죠. 자,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서 굉장한 기대감이 높았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역으로 떨어졌을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면서 실망감에 엄청나게 취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죠. ETF라는 거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7월 26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인데 이더리움 1일 활성 주소수가 올 들어 127%나 증가됐습니다. 127% 증가됐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 상승의 기대감이 저하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ETF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면 이 ETF라는 거는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 싸움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펀드라는 거는 이 이더리움이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가장 저점에 매수해야지 올라간 만큼 수익권을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왜?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점에 들어가고 싶겠죠. 누가 고점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로도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러한 변동성을 오늘 하루에만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시면 명확하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24년도 초부터 한번 차트를 설정해 보고 보시면 어떠한 움직임이 나옵니까? 24년도 초에 1월 달에 50% 넘는 상승력을 보이면서 합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조정 맞고 다시 끌어올렸죠. 얼마까지? 5만 원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이때 왜 올랐는지 기억나시죠?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하자마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크게 보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이더리움이 ETF가 나오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올랐을까? 그 부분은 이 뉴스에 답이 나와 있죠. 이게 1월 12일 날 났던 뉴스인데 원조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소식에 50%의 급등력을 만들었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들었다는 거. 이건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의 기대감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당연히 상승 구도를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을 압박하면서 밑에 단가 바닥에 잡아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ETF에 떠올랐던 그 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에 위치했다는 건 여기가 진정한 바닥 구간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지금부터 비중을 관리해도 충분하겠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바닥에서 매수 그리고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하도 충분하겠죠.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초입 단계까지 떨어졌다면 이 시점부터가 어떻게 대응 전략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하면 이더리움의 ETF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누가 들어왔을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건 지난 7월 11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입니다. 저스틴 선은 누굽니까? 트론의 창시자입니다. 자, 트론의 창업자가 2월부터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 자, 엄청난 매집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저스틴 선의 계좌입니다. 단독 고래의 한 계좌가 이 정도의 매집량을 보였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ETF가 나온다는 거, 알트코인의 ETF, 알트코인의 제왕의 ETF가 얼만큼의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라는 그 기대감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을 많이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매집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들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 출시가 된 다음에 폭락했습니다. 이더리움 반등의 계기는 언제 오는 겁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게 7월 27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출시가 4일 만에 보유량이 17%의 순유출되었습니다. 자, 유출되었는데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매도가 순유입이 되었는데 해내부 보시면 블랙노, 피델리티에는 8,730만 달러, 3,93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비트와이즈 또한 1,6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자, 어떤 걸 말합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미니 ETF에는 계속적으로 유입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ETF 때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비트코인 ETF도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 때문에 비트코인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를 이용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습니다. 왜? 이 고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매집인지 제가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뉴스 내용 자체가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보시면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과 매수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올랐다가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또 누군가는 무엇을 합니까? 매집을 합니다.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저점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떨어진 만큼 다 떨어졌어. 근데 알트코인의 전성기를 올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이 이더리움 ETF로 승인을 가져올 거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매도가 이제는 점차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 전환되면서 상승 구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ETF 때문에 많이들 보유하고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전 5만 원대에 매수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구간이 나올 기미를 안 보이는데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매도해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관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건 우리가 비중을 한꺼번에 실을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